예전에 좋아하던 여자도 그렇게 해서 떠나보냈어요. 연락도 없이 정말 사람 놀라게 만드는 거. 너 아니야. 어떤 누가 그랬어요? 한 사람이 유명을 달리할 때는 거대한 도서관이 하나 없어진다고 그런 표현을 해요. 많은 것들을 알고 있고 또 많은 것들의 어떤 능력들을 가지고 있는 저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그래서 뭐 저는 도전하는 것은 저를 위해서 너무 다행스러운 일이다라고 생각하죠. 장병 여러분 안녕하세요. 국방 TV 특강 지식인의 진행을 맡은 저는 아나운서 한유진입니다. 한 곳에 안주하지 않고 도전하는 삶을 몸으로 행동으로 실천하고 있는 박상원 교수님이 지식인을 찾아와 주셨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이렇게 만나뵙게 돼서 정말 영광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네, 제가 시작 전에 교수님이라고 이제 호칭을 네, 불렀는데 네. 혹시 마음에 드시나요? 뭐 좀 불편하긴 한데 네. 뭐 익숙해요 이제는. 네. 저는 이제 교수님을 솔직히 말씀드리면 배우라는 인식이 더 강하거든요. 배우로 데뷔하신 지는 혹시 어느 정도가 되셨을까요? 무대에 서서 처음으로 그 무서운 관객을 쳐다본 게 한 네. 43년 된 것 같아요. 43년이면 제가 살아온 시간보다도 더 많은데 근데 제가 또 듣기로는 네. 연극과를 갈 생각이 없으셨다고 들었거든요. 처음에는 갈 생각은 못했죠. 네네. 원래 저의 꿈은 그림을 그리는 화가였었고 오, 네네. 사진을 좋아해서 네네. 사진과를 갈까? 뭐 그런 생각도 하고 그러다가 뭐 여러 가지 이런 형편들이 허락하지 않아서 이렇게 뒤로 떠밀려서 할 수 있는 게 그 당시에 네. 연기였어요. 뭐 특별히 이제 그 배우지 않았어도 선택할 수 있는 그런 학문이라서 뒤로 떠밀리다가 했는데 여기까지 왔네요. 떠밀려서 했지만 어쨌든 배우로서도 정상에 오르셨잖아요. 아직까지 이제 뭐 한참 가고 있으니까. 배우로서 정말 다양한 역할을 맡으셨는데 네. 가장 기억에 남는 배역이 있다면 어떤 글쎄요, 건가요? 뭐 그 어떤 거 하나 다 소중하지 않은 건 없는 것 같아요. 그쵸. 저로서는 뭐 최선을 다했던 작품이기 때문에 그래도 이제 뭐 또 시청자분들이나 뭐 관객 여러분들이 이제 따지는 걸로 보면 뭐 인간시장의 장충찬이라든가 네. 또 여명의 눈동자의 장아림, 모래시계의 강우석 뭐 그런 배역들이 정말 그 국민적으로 좋아했던 그 작품이라서 제가 한창 이제 할 때는 우리나라에 우리가 선택해서 볼 수 있는 채널은 딱 3개밖에 없었기 때문에 거의 그 영향력이 압도적이었죠. 그렇죠. 네. 네. 배우로서 활동을 하다가 갑자기 교직 생활로 이직을 하시게 된 이유가 있을까요? 학교에 나가면서 이제 뭐 제자들 및 또 후배들, 제자들을 통해서 또 저를 또 이렇게 그 거울처럼 또 저를 또 그 안에서 만나게 되고 또 그들의 그 투박함 이런 것들을 통해서 또 저의 또 어떤 제 연기 생활의 어떤 그 정리도 할 수 있고 또 도움도 되고 굉장히 그 상호 순환 작용을 하는 것 같아요. 융합됐고 그래서 오히려 상당히 그 좋은 것 같아요. 가르침을 주면서 나도 네. 가르침을 받고 있다 네.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이제 박상원 교수님이라는 삶에 있어서 도전 이 단어는 빼놓을 수 없을 것 같거든요. 굉장히 배우로서도 정상의 위치에 오르셨었고 그리고 후학 양성을 위해서도 지금 노력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또 다시 또 도전을 하셨더라고요. 사진 작가로서 뭐 사진은 이제 워낙에 제가 어떻게 보면 연기와 함께 평생 했던 작업 네. 고등학교 때서부터 그야말로 사진을 평생 찍어왔기 때문에 오, 네네. 어떻게 보면 뭐 굳이 전공, 비전공 이런 거를 떠나서 제가 가장 그냥 그 본능적으로 사랑하는 작업 네네. 지금까지 정말 많은 그 필름들도 썼고 네네. 요즘은 뭐 거의 디지털을 사용하지만 그야말로
평생 담아왔던 것 같아요. 평생 이제 사진을 찍어 오셨다라고 하셨는데 뭐 남겨놓으신 그런 사진들이 있나요? 많죠. 아마 몇 박스 될 겁니다. 그럼 뭐 전시회라든지 이런 것도 하신 게 전시는 있는지 이제 궁금하네요. 그 제 개인 전시회는 네. 이제 좀 크게 하는 거는 3번 전시를 했고 오, 지금까지 뭐 해외 사진전 네. 또 뭐 단체전 해서 한 서너 차례 전시를 한 것 같으네요. 굉장히 많이 하셨네요. 예. 전시회를 하게 되면 뭐 수익금이라든지 후원금 이런 게 들어오잖아요. 그 어떻게 사용하셨는지도 궁금해요. 제가 현재로는 좋아한 작업이었지만 네, 저는 이제 지금 모든 분들에게는 배우 박상원으로 그렇죠. 네. 알려져 있기 네. 때문에 첫 번째 달란트는 이제 연기라고 보고 네. 사진으로 버는 수익금은 기부를 하고 싶다. 그래서 첫 번째부터 지금까지 수익이 생긴 건 다 기부를 했죠. 예. 굉장히 선한 영향력까지 선사하고 계신 것 같은데 네. 기부 얘기가 나와서 이 얘기를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아요. 굉장히 다양한 분야, 소외계층이나 사회 문제에 대해서도 관심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프리카 봉사활동도 굉장히 오래전부터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95년도에 제가 아프리카는 처음 갔었고 네네. 김혜자 선배님과 95년도에 르완다 내전 났을 때 같이 방문을 했었고 그 뒤로도 뭐 이제 완전히 치유된 르완다도 뭐 한 6, 7년 전에 방문했던 기억이 나고 네. 긴급 구호 지역들 네네. 내전이라든가 지진이라든가 이런 기후 변화에 의한 그런 긴급 구호 현장에는 많이 갔던 것 같습니다. 북한도 많이 갔었고. 많이 이게 체력적으로도 힘들기도 하겠지만 도와줄 수 있어서 기쁨도 그럼요. 느끼셨을 것 같은데 네네네. 그 가운데에서도 르완다에서 특별한 인연을 좀 만나셨다고 들었거든요. 그 당시 그 르완다 내전 시절에 네. 정말 그 갓난아기가 네. 그냥 무조건 저 아랫지방으로 탄자니아로 해서 그냥 끝까지 그 피했다가 이 친구가 이제 그 미레일이라는 친구인데 네네. 죽을 뻔한 전쟁 고아가 의사가 돼서 다시 이제 그 르완다로 돌아와서 네. 르완다의 그 주민들을 치료하는 네. 그런 정말 그 기적의 사례를 이제 제가 만나려고 제가 한 몇 년 전에 가서 그 친구를 만나고 정말 놀라운 광경을 보고 그랬는데 아마도 이 제가 아는 긴급 구호 지역들 이렇게 그 지구 반대편에 그분들에게 뭐 ARS라든가 후원 결연을 해서 한 사람의 생명이 그렇게 변해서 다시 또 지구를 위해서 기여할 수 있는 네. 그런 것들을 보고 굉장히 봉사의 의미를 가지게 되죠. 실질적으로 이제 나의 삶에서 봉사활동을 하면서 달라진 점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제가 봉사를 하는 어떤 그런 것들이 제가 가지고 있는 하나의 촛불을 또 상대방에게 건넸을 때 제 촛불이 결코 없어지지 않거든요. 촛불이 2개가 되고 4개가 되고 네. 8개가 되고 16개, 32개. 제가 이렇게 봉사의 손길을 주면 그것이 세상을 더 밝게 만들어주고 뜨겁게 만들어주고 제 스스로 또 성장하는 계기가 되고 저를 돌이켜보는 그런 계기가 돼서 결국은 오히려 그것이 축복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사진도 굉장히 종류가 많잖아요. 네. 인물 사진이라든지 여행 사진이라든지. 네. 근데 그 중에서도 이제 박상원 교수님이 선택하신 분야가 다큐멘터리예요. 뭐 기본적으로 사진은 네. 다 찍죠. 인물 사진도 찍고 풍경 네. 뭐 모든 사진을 다 찍긴 하는데 제 개인적으로 특별히 의미를 두고 관심을 가지는 분야는 이제 네. 사진의 가장 강점이라고 할 수 있는 오, 다큐멘터리 사진 쪽에 더욱더 관심을 가지고 있죠. 네. 저는 사진 쪽을 솔직히 잘 몰라서 다큐멘터리 사진이 좀 특별히 매력이 있다라고 하면 뭐가 있을까요? 다큐멘터리 사진은 뭐 이제 좀 약간 좀 이론적으로 하면 이제 우리 인류 문화를 네. 이제 기록하고 이데올로기 같은 것들을 기록하고 오. 자연인의 한 삶을 기록하고 이 다큐멘터리는 한 3가지 정도로 이제 하는데 네. 가장 큰 힘은 그럴 겁니다. 이 세상에 돌아올 수 없는 시간, 지금 저희가 이렇게 얘기를 나누고 있는 시간에도 시간은 계속
이렇게 흘러가는 거거든요. 훌륭하죠. 네.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진실의 단면을 카메라 안에 저장할 수 있다. 그래서 저는 그 사진의 가장 강점이라고 할 수 있는 다큐멘터리의 어떤 기능이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합니다. 지금도 이제 흘러가고 있는 이 순간들을 네. 기록하고 지금도, 있는데 지금 뭐. 네. 또 이제 박상원 교수님은 아날로그적이다 이런 말도 있더라고요. 자연인 박상원은 아날로그적이다 어떤 의미라고 생각하시나요? 제가 네. 010 전화를 쓴 게 이제 한 1, 2년도 이제 안 되는데 그동안 쭉 017을 썼었고 네네. 아직까지 제 평생에 이메일을 써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모티도 한 번도 써본 적이 이모티, 없고 네. 이모티를 보낼 일이 있으면 저는 그려서 보내죠. 네. 이제 그걸 쓰고 그러는데 네. 저는 뭐 문자 같은 거 오면 가능하면 제가 글자로 써서 보내죠. 근데 이렇게 아날로그 감성을 소유하고 계신 박상원 교수님이 익스트림 스포츠 매니아라고 하더라고요. 네, 네. 하늘부터 네. 물속까지 다 좋아하죠. 예. 근데 정글의 법칙도 보면 저는 그것만 봐도 운동을 굉장히 잘하실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실제 제가 연기자였기 때문에 제가 78년도에 그 대학교 때 연극에 관한 책을 보면 연극의 정론이라는 책이 있는데 네. 그 책 안에 보면 좋은 연기자가 되기 위해서는 그 당시에 이제 뭐 탈춤, 펜싱, 뭐 막 무용 막 이런 것들이 써 있었어요. 그래서 네네. 아 이런 것들을 연기자가 되려면 다 해야 되는구나. 그래서 그 뒤로 그것이 좀 진화해 가면서 네. 박상원의 삶보다는 다양한 삶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인간이 할 수 있는 많은 것들을 좀 해놓으면 다 쓸 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패러글라이딩서부터 뭐 스쿠버 다이빙, 네. 뭐 철인 3종 경기 거의 뭐 하는 건 다 합니다. 예. 다양한 익스트림 스포츠까지 섭렵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이야기를 쭉 듣다 보니까요. 저희가 국방 TV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지 박상원 교수님의 군대 시절은 어땠을지 좀 궁금해져요. 저는 이제 군대 네. 생활을 대학교 안에서 군대 생활을 했어요. 오. 그 학군단, 학군단. 네. 충남대학교 학군단, 네. 116 학군단인데 지금 제가 그 배출해낸 분들 중에서 별 4개까지 나왔을 겁니다. 그래서 네. 제가 학군단 18, 19, 20, 21기를 임관을 했죠. 그래서 그분들한테 제가 조교도 하고 제가 군대 생활하면서 네. 이 써낸 그 당시에는 이 궤도라 그래가지고 디지털 컴퓨터 같은 게 없으니까 일일이 다 이런 커다란 종에다가 다 제가 매직으로 그리고 또 죽펜이라 그래갖고 뭐 다 쓰고 그랬거든요. 네. 제가 군대 생활 동안 썼던 그 칼라펜, 뭐 매직, 뭐 이런 그 뭐 잉크들 이런 거 다 합하면 아마 한 트럭 정도 될 겁니다. 군대 얘기가 나오니까 또 신나신 것 같은데요. 네. 지금 우리 용사들에게 꼭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고 들었어요. 젊은 이들이 그 당시에는 굉장히 뭐 불편한 일일 수도 네, 있고 맞습니다. 굉장히 막 손해 보는 것 같을 수도 있고 그렇겠지만 이렇게 멀리 이렇게 떠나 보니까 정말 소중한 기회고 오히려 이렇게 그 평생을 인생을 살면서 그렇게 타의에 의해서 내 마음대로 못한다는 것이 그렇죠. 어떤 면에서 역설적으로 보면 상당히 나의 인격 그 형성에 있어서 소중한 기회일 수도 있다. 그래서 이런 그 군에서의 어떤 그 타율적인 어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잘 적응을 해 나간다면 네. 인생의 어떤 전반적인 흐름을 잘 그 관리를 해 나갈 수 있을 소중한 기회일 수 있을 것 같고 네. 또 군이라는 군대에 있는 기간 동안에 좀 자기의 어떤 삶의 어떤 먼 방향성을 좀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이 아닐까. 그리고 아울러서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팁이라면 나의 사랑하는 가족들, 친구들에게 전화로 그냥 하지 말고 이렇게 내후반에서 그들을 생각하면서 한번 이렇게 그 편지를 한번 써보는 기회를 가지면 굉장히 좋지 않을까. 저는 제가 지금까지 아까 얘기했던 전 세계 그 긴급구호 현장이나 네. 어떤 곳을 다니든 저는 꼭 From 박상원 to 박상원이라는 편지를 쓰거든요. 엽서를 꼭 지금 몇 박스가 있는데 네. 88년도부터 저는
그렇게 해왔는데 네네. from 누구 to 누구 본인이죠. 네. 본인에게 쓰는 어떤 그런 것들을 통해서 오. 좀 가다듬기도 하고 또 더 나아가서 이제 이 세상에서 나를 가장 신뢰해주고 사랑해주는 부모님들 편지를 한번 써보면 얼마나 좋을까. 그리고 또 군대에서 느끼는 여러 가지 그 좋은 것들, 나쁜 것들을 네네. from 누구 to 누구 해서 한번 보내면 나중에 또 전역하고 나서 이렇게 피식 웃으면서 또 이렇게 그 과거도 돌아볼 수 있고 네. 그럴 것 같습니다. 진짜 이제 제재가 있긴 합니다만 네. 그래도 군대 생활을 하면서 뭐 다양한 도전을 해볼 수도 있고요. 미래에 내가 도전할 분야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설계해볼 수 있는 시간도 될 것 같아요. 절대적이죠. 네. 그래서 이제 도전을 굉장히 많이 하셨기 때문에 도전을 계속해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원동력을 좀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누가 그랬어요. 한 사람이 유명을 달리할 때는 거대한 도서관이 하나 없어진다고 그런 표현을 해요. 네. 그가 가지고 있는 많은 지적인 능력들 또 여러 가지 뭐 물리적인 육체적인 달란트들이 다 없어지는 거죠. 네. 유명 유튜버 하시는 분이 뭐 대도서관이라는 그런 이름 갖고 있는 분도 있는데 네. 저는 뭐 그런 의미로 따진다면 좀 큰 도서관이고 싶어요. 박상훈이라는 사람이 가능하면 좀 큰 도서관. 네. 그래서 좀 많은 것들을 알고 있고 많은 것들을 취하고 있고 많은 것들을 도전할 수 있고 또 많은 것들의 어떤 능력들을 가지고 있는 저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열정적이어야 되고 네네. 또 진취적이어야 되고 도전적이어야 되고 네. 뭐 저는 도전하는 것은 뭐 절대적이고 네. 저를 위해서 너무 다행스러운 일이다라고 생각하죠. 예. 다행스러운 일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네. 큰 도서관이 좀 되고 싶다. 나는 앞으로도 많은 도전을 하고 싶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셔서 네. 정말 지금까지도 많은 도전을 해오신 것 같거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정말 꼭 도전해보고 싶은 분야나 과제가 또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뭐 특별히 다른 분야를 이렇게 그 넘겨보고 그런 건 아니고 네. 자연 발생적으로 이게 그 어떤 삶을 이렇게 해오다 보면 자연스럽게 이렇게 그 에스컬레이팅이 되면서 네네. 그때그때 이렇게 다 모든 것들이 이렇게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 제가 하는 작업 중에는 네. 좀 연극 커다란 작품의 예술 감독을 하는 게 있는데 우리 공연 예술계도 굉장히 달라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왔던 어떤 그런 공연계의 아날로그적인 형태를 또 벗어나서 네. 또 저의 삶에 있어서 아까 그랬죠. 아날로그적인 걸 추구하지만 또 결국은 또 디지털적인 어떤 그런 방향성에 대해서는 거부할 수 없기 때문에 네. 다만 디지털적인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끊임없이 가는데 저는 그 일부의 해답은 아날로그에서 찾고 싶은 거죠. 그래서 아날로그와 이 디지털이 잘 이렇게 그 컨버전스 할 수 있는 네네. 융합시켜서 뭔가 디지털은 디지털이지만 네. 좀 더 아날로그적인 어떤 장점이 잘 융합된 그런 디질로그의 개념 뭐 그런 작품들도 좀 잘 그 만들어 보는 것이 또 저의 하나의 또 앞으로의 길이기도 네네. 하고 예. 감독으로서도 이제 도전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네네. 네. 오늘 이렇게 지식인을 통해서 꿈을 쫓던 청년부터 뭐 군대 시절, 배우로서의 삶, 사진 작가까지 굉장히 다양한 이야기를 들려주셨는데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나는 얼마나 도전을 하고 살았는가 이렇게 제 삶을 좀 돌아보게 되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오늘 굉장히 다양하고 유익한 이야기를 들려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저희 지식인을 찾아와 주신 소감을 한번 듣고 싶어요. 뭐 우선은 제가 지식인이라고 하기에 좀 어색한 그런 느낌이 좀 있고 어쨌든 그 이 방송을 아마 이제 우리 그 장병들이 보는 거로 알고 그렇죠. 있는데 네. 여튼 그 이 방송을 시청하는 모든 현역 우리 장병 뭐 여러분들께 네. 군대에 있는 동안 제일 중요한 것이 건강이고 그렇죠. 네. 건강을 잘 지키면서 절대 이 기간이 이 군에 있는 기간이 멈춰져 있는 기간이라는 그런 생각보다는 꼼꼼하게 좀 돌이켜 볼 수 있는 굉장히 소중한 시간이다. 막상 전역을 하고 나고 그러면은 시간이 또 세상이 너무 바쁘게 역동적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차분하게 좀 준비할 수 있는 정말 소중한 시간으로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합니다. 네, 우리 마지막까지 우리 장병 여러분들에게 멈춰있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끊임없이 네. 도전하라 이렇게 말씀을 네. 해주신 것 같아요. 오늘 이렇게 지식인을 찾아와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군인의 정신을 살리는 100g의 무기, 진중문고. 그중 3권을 미리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모순으로 얽힌 삶에 대한 일상의 사소한 에피소드를 담은 책 모순. 저자는 행복과 불행, 풍요와 빈곤이 공존하는 인물들의 모순된 삶을 통해 인생을 유심히 관찰하며 살아갈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인생은 그냥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전 생애를 걸고라도 탐구하면서 살아야 하는 무엇이다. 그것이 인생이다. 흘려보내고 있는 인생을 돌아보게 하는 책 모순입니다. 2019년 소설가 50인이 뽑은 올해의 소설 연년세세. 가족, 사회, 친구, 국가 등 여러 관계 안에서 나를 이루고 있는 세계에 대한 질문을 던진 4편의 연작 소설. 우리가 겪은 크고 작은 고통과 슬픔을 어떻게 극복해야 할지 담은 책인데요. 지난 삶과 현재의 일상을 통해 지금의 한국 사회를 돌아보게 합니다. 아무리 슬플지라도 하루하루를 견디고 서로 다독이며 삶을 이어나간다는 메시지. 연년세세입니다. 1930년대부터 1980년대까지 제1교포 4대에 걸친 이야기 파친코 1. 부산 영도에서 오사카로 건너간 교포들의 삶을 운명을 알 수 없는 도박과 같은 삶으로 표현하고 있는데요. 끝내 이방인일 수밖에 없던 제1동포들의 처절한 생애를 깊이 있는 필체로 담아냈습니다. 격변하는 현대사 속 이주민들의 정체성과 인간의 존엄성에 대해 질문을 던진 책 파친코 1입니다. 국방TV 특강 지식인에서 제10회 장병 강연대회 도전 나도 명강사를 빛낼 최고의 명강사를 찾습니다. 나의 군 복무 이야기를 주제로 PPT를 이용한 강의, 역할극, 뮤지컬 등 다양한 형식으로 발표하면 됩니다. 응모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1부는 육군 전 장병과 생도 후보생, 군사학과 학생이며 2부는 해군과 공군, 국직 전 장병으로 단 간부는 2019년 이후 임관자만 지원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각 군 공보 정훈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고의 명강사를 꿈꾸는 장병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